사업성을 좀 더 개선시켜줘야지 리모델링 추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분양시장 그리고 주택시장에 영향이 좀 더 크게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요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열풍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관심 또한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관심이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경기도권 일대, 일산, 분당, 더 나아가 평촌, 삼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원까지 지금 경기도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까지도 지금 주택조합 협의회가 출범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 약 70개 단지가 이 주택조합 협의회가 출범이 돼서 발대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발대식에 참가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뉴스 기사를 통해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시장 변화는 어떻게 돼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내 리모델링 추진단지 70곳으로 구성된 주택조합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 지역 44개 리모델링 조합과 함께 26개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협의회는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이끌어내는 것을 협의회 결성 취지라고 밝혔고요. 먼저 협의회는 업체와 추진위 조합 간 공정한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표준 도급 계약서와 표준 용역 계약서 그리고 공사비 검증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리모델링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협의회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은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조합 간 정보 공유와 관련 정책 정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추진이나 조합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이끌어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협의회 결성 취지라고 합니다. 서울시 리모델링 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를 보실 텐데요. 강동구에 있는 고덕 아남 현대아파트, 신도림 우성 1, 2, 3, 5차 아파트, 동부이촌동에 있는 강촌 코롱 한가람 현대아파트, 서초 잠원동에 있는 잠원 동화 롯데캐슬 신화 한신 로열 아파트, 답심리에 있는 신답 극동 금호 벽산 총 44개의 조합들과 함께 가락 상하 2차 공덕 삼성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 우성 아파트 용산 도원 삼성 리버일 삼성 등 총 26개의 추진위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택지 조성이 어려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공급 부족 현상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외곽 지역 일대 택지를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유휴부지를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을 개선만 시켜준다면 공급은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공급이 늘어나려면 여러 가지 개선점이 필요한데요. 수직 증축에 대한 개선점, 내력벽 철거에 대한 개선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합에 대한 수익 배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안정성에 대한 기술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조합과 정부 간의 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잘만 개선이 된다면 저는 이 공급 부족 현상을 서울시 내에서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개선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장단점들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리모델링은 총 2가지 사업으로 크게 보자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직 증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평 증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직 증축은 말 그대로 위로 증축하는 거고, 수평은 옆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로 증축하면 증축할수록 세대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 수직 증축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성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14층 이하 건물 같은 경우에는 2개 층을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개 층을 위로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용적률이 좀 더 꽉 차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게 어렵죠. 따라서 리모델링으로 들어오는데, 이 리모델링에서도 사업성이 좀 더 개선이 되려면, 수익성이 좀 더 나려면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층수를 계속적으로 위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직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구조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수직으로 위로 증축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연식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쇠퇴지듯이 건물도 마찬가지,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건물의 자체적인 수명도 많이 쇠퇴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로 증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중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구조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크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광주 아이파크 이 붕괴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이 수직 증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구조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이러한 문제 개선점이 꼭 필요하다. 근데 국내에 리모델링 수직 증축으로 허가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송파 일대에 있는 성지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가 허가받은 이유는 집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이 단단하면,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중을 견디기에는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이렇게 단단한 집안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지가 대표적인 정말 예외 조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편적인 아파트 내에서는 집안이 단단한 곳에서는 짓지 않는다. 그러려면 공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질조사와 지방검사를 이미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집안에 대한 강도 세기를 좀 알아보고, 흙의 종류도 알아보고 우리가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한 곳에는 아파트를 거의 짓지를 않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직 증축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수직 증축으로 허가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강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반드시 기술의 확보로 인해서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직 증축으로 갔던 아파트들이 전부 다 2차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수평으로 다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 분당에 있는 정자역 앞에 있는 이 느티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수직 증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2차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수평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일로 다 넘어온다. 그러면 수평에서도 사업성 개선이 없을까요? 사업성 개선은 있죠, 당연히. 주거 면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약 40% 이상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주거 면적을.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30% 면적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옆으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내부 평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다. 다만 계단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란다나 아니면 복도 이런 경우에는 내부로 다 확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구조의 평면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길게. 그래서 구조 평면도가 좀 좋지는 않다. 이게 좀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면적을 좀 확장시킬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세대수도 증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증축으로 세대수 증가하려면 별동 증축을 해서 이렇게 세대수를 좀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도 수평 증축으로 일반 분양한 아파트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오금동에 있는 계룡역 바로 앞에 있는 아남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송파 더 플래티눔이라고 해서 요번에 일반 분양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약 29세대가 분양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2,50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완판이 됐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대수가 좀 증가가 될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가 되지 않으면 이제 조합원들이 전부 다 분담금, 늘어나는 확장 비용은 다 분담금으로 대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장점 아닌 단점이 될 수 있고, 또 구조 평면도도 마찬가지 신축이라 더 좋은 아파트지만 구조 평면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3베이, 4베이 구조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문제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력벽 철거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철거가 돼야지만 사실 여러 가지 구조 평면도도 나오고 수직 중축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의 소지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내력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진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벽을 뜻하는 건데요. 국내에 시공되어 있는 모든 아파트 거의 90% 이상은 내력벽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90% 이상이 벽식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벽식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 지붕, 보고, 그리고 기둥이 없이 바닥과 내력벽으로만 하중을 견디면서 층층이 시공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닥면에 시멘트 타설을 해서 단단하게 양생해서 굳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철근을 심으면서 거푸집에 시멘트를 또 붓죠. 그런 여러 가지 내력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내력벽을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근데 이런 내력벽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내력벽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상복합에 나와 있는 그런 구조가 기둥식 구조라고 하는데요.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력벽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에. 그래서 기둥으로, 보와 함께 기둥으로 집을 짓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구조 평면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4베이, 3베이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대다수의 국내 아파트는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내력벽 철거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너무 크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보통 30세대 이상 일반 분양을 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분양한 그 아남 아파트, 송파 더 플래티눔 아파트는 29세대 정도로 일반 분양을 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줘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내력벽 철거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기술 검토를 해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수직 증축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대수의 증가도 계속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대수를 늘려줘도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수 15%, 세대원의 15%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데 증가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업성을 좀 더 개선시켜줘야지 리모델링 추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이 저는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리모델링 사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분양 시장 그리고 주택 시장에 영향이 좀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